종료를 앞두고 있던 4세대 실손전환 50% 할인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전환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난 셈인데요. 최근 실손 전환을 이유 불문하고 그냥 절대 하지 마라 하는 얘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의사분인데 실손 전환하라는 설계사와 인연을 끊어라 라고까지 얘기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영상은 전환을 유도하는 영상도 아니고 여러분이 전환하신다고 해도 제가 금전적인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전환이 옳다, 이 말은 틀린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하지 않는 게 정답도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연간 100만원의 의료비를 청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세대 실비 가입자라면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으니 100만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고요. 4세대라면 자기부담금을 빼고 70에서 80만원 정도 돌려받겠죠. 동일한 치료를 받았는데 보장금액은 1세대 실비 가입자가 20에서 30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과연 1세대 가입자가 4세대 가입자보다 이득을 본 걸까요? 답은 아니다입니다. 정확히는 아닐 확률이 높은데요. 40세 남성 기준 1세대와 4세대 실비 가격 차이를 봤을 때 연간 보험료 차이는 34만 5,204원에 달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오히려 4세대 실비 가입자의 지출이 더 적은 거죠. 게다가 예시는 40세 기준인데 더 높은 나이대일수록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전환하는 게 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분들은 옛날 실비를 유지하는 게 당연히 득이 될 확률이 높고요. 단순 가격과 청구 금액만으로 결정을 하실 게 아니라 옛날 실비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고요. 4세대 실비에는 치명적인 단점까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비가 없는 분들을 위해 현 시점 가격 비교까지 간단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세대별 실비가 어떻게 다르고 가격 차이는 어떻게 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1세대부터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내가 가입한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궁금한 분들은 숨은 보험금 찾기다 뭐다 해서 광고 전화 받지 마시고 내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정말 간단하게 가입 날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증권에 시작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실물 증권을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표를 보시면 2009년 7월까지 판매한 실비를 1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자기부담금 없이 치료 비용을 100% 보장해주는 곳도 있었고 혹시라도 지금 보험엔 없는 일반상의 의료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산재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도 50% 중복 보장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보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세대는 표준화 이전에 판매됐던 실비이기 때문에 회사나 시기별로 보장 내용은 다르지만 대체로 보장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다 보니 1세대 실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좋지만 가장 비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세대 실비를 살펴볼게요.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판매됐는데요. 꽤 오래 판매된 만큼 판매 기간 중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같은 2세대라고 해도 가입 시기별로 보장 내용에 차이가 있는 건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13년 4월 이후 3년 갱신이었던 실비가 1년 갱신으로 변경됐고 이때 처음 재가입 주기가 생겼습니다. 재가입 주기는 15년인데요. 이 재가입 주기가 무슨 의미냐? 가입 15년 후에 재가입 주기가 도래했는데 그 시기에 판매되는 실비가 5세대라면 5세대 실비로 자동 재가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5년 9월에도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 비급여 할 것 없이 자기부담금이 10%였지만 15년 9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금이 20%로 변경되어 8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이 내 실비 보장 조건이 어떤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표를 보고 가입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내가 어떤 조건으로 가입을 한 건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3세대 실비의 경우 17년 4월부터 12년 6월 비교적 최근까지 판매됐는데요. 15년 9월 이후의 2세대 실비와 거의 동일한 보장 내용을 보여주긴 하지만 도수치료와 주사료, MRI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이 별도로 분리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이 별도 분류된 비급여 항목들은 3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 1, 2, 3세대 실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세대 실비를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큰 부담이 없으시겠지만 3년 갱신형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인 분들은 갱신될 때마다 몰라보게 오르는 보험료에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하던 급여 치료를 하던 90에서 100%를 전부 보장해주다 보니 가입자분들이 부담 없이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실비는 나와 동일한 성별, 내 연령대의 사람이 얼마나 청구하냐에 따라 갱신 시 가격이 결정되다 보니 갱신되는 폭이 크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요즘 실비는 매년 갱신이지만 과거 실비는 3년마다 갱신 혹은 5년마다 갱신이었잖아요.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것보다 3년치, 5년치가 한 번에 오르는 게 훨씬 더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쭉 살펴보면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 내용이 축소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4세대 실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데요. 우선 기존 실비보다 안 좋아진 점, 첫 번째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다는 부분입니다. 3세대 실비까지, 그리고 4세대 급여 항목까지는 내가 큰 금액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이 연간 2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나머지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납입을 해주고 나는 200만 원까지만 납입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0% 보장을 받는데 내가 난치성 질환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면 원래 내 자기부담금은 600만 원이지만 이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4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납입을 해주고 나는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였는데요. 4세대 실비부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연간 자기부담금 200만 원 한도가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안 좋아진 점 두 번째,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각각 10%씩 늘어났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3세대에서 MRI, 도수치료, 주사료 등 일부 비급여 치료는 30%의 자기부담금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4세대부터는 모든 비급여 치료에 자기부담금이 30%로 늘어났고 급여 항목 역시 10%에서 20%로 변경됐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줄어든 보험료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할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알고 보면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닐 수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할증이란 조건까지 내걸게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민감한 얘기긴 하지만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이 실비의 비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는데요. 아프지 않아도 모종의 이유로 어떤 치료를 받는다든지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크림을 대량으로 처방받아 판매한 일도 있었죠. 이런 악용 사례 하나하나가 우리가 내는 실비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4세대부터는 비급여 청구가 많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건데요. 최대 300%까지 할증이 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전환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할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할증 대상이 된다면 실손보험료 전체에 대해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전체가 아니라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할증이 붙습니다. 12,273원이 전부 할증되는 게 아닌 비급여 항목인 7,493원에 대해서만 할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어쨌거나 할증이 붙는다는 조건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실제 할증 대상자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라도 내가 할증 대상자에 포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보시면 전체 가입자의 무려 98.2%는 할인을 받거나 유지되는 분들입니다. 만약 실비 가입자가 100명이라면 72.9명은 할증이 아니라 할인을 받는 거고 25.3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할증 대상자는 100명 중에 단 1.8명인데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할 만한 수치가 아니겠죠. 만약 병원을 정말 자주 가시고 청구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전환이 아니라 옛날 실비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명 중 98명은 적어도 할증 때문에 전환을 미룰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그래, 비급여만 할증되는 거 알겠고 할증 대상자 얼마 안 되는 거 알겠다. 근데 올해도 3배 오르고 이듬해 또 3배, 여기서 또 3배, 이런 식으로 계속 할증되다 보면 나중에 이 실비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걱정 역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4세대 실비 할증은 이런 식으로 붙는 게 아니라 매년 초기화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 오를 수야 있지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수십 배까지 오를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4세대 실비의 단점이었다면 좋아진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전에는 보장하지 않았던 부분을 4세대 실비에서는 보장해주기도 한다는 점인데요. 3세대까지는 보장되지 않았던 일부 질병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점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졌다는 점인데요. 사실 4세대 실비의 가장 큰 경쟁력은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얼마나 저렴해졌는지 세대별 실비 보험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1세대가 47,749원일 때 4세대 실비는 11,982원이었습니다.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가격이고요. 개인적으로 앞서 말한 단점들을 이 저렴함이라는 장점 하나가 전부 커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실비를 가지고 계셔도 청구를 아예 안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 내 실손보험이 너무 부담돼서 해지할지 말지 고민되시거나 이런 경우라면 보험료를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 절감할 수 있는 4세대 실비로의 전환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생각해보면 1세대, 2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절반 혹은 그 이상 줄어들기도 하는데 보장 비율은 10% 정도 줄어듭니다. 물론 보장 내용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확대 해석된 부분도 있고 마치 4세대로 전환을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이런 공포감을 조성하는 분위기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 옛날 실비만 고집하다가 감당을 못해서 해지할 바에는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고 나는 병원 자주 가니까 비싸더라도 보장받는 게 많은 옛날 실비를 유지해야겠다. 또는 나는 건강한데 보험료만 잔뜩 내고 있었네. 그래도 없애기보다는 부담이 줄어드는 4세대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어느 정도 판단이 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환하시는 경우에 회사를 옮길 순 없지만 아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회사별 실비 가격 비교표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45세 여성 기준 현 시점 4세대 실비 가격 비교표인데요. 동일한 보장 조건이어도 회사마다 매년 손해율이 다르다 보니 꽤 큰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보험료는 갱신될 때마다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나이나 직업에 따라 순위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오늘 영상은 실손 전환을 무조건 갈아타셔라, 갈아타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무조건 갈아타지 마라 이런 말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내용까지 준비를 해본 건데 내가 당장 납입할 여건이 안 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신데 1세대 실비를 무조건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실비를 계속 유지 중인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남 얘기라고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런 이분법적인 얘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해지보단 전환을 먼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와 실제로 청구하는 금액을 비교해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손 전환 50% 할인이 2023년 말일까지로 연장됐으니까 옛날 실비 보험료가 부담돼서 정말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런 분들은 이왕이면 할인 기간 중에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실손 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내 실손을 전환하는 게 맞는지 유지하는 게 맞는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대별로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깊게 생각해 본다면 어려운 결정은 아닐 거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